안녕하세요. 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 칭찬 주인공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칭찬 주인공이 되셨는데요. 어떤 동료분께서 칭찬해 주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아직 못 듣고 왔습니다. 네,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태규 의원님, 내가 칭찬 대상 의원으로 선정했는데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네, 우리 이 의원하고는 벌써 90년대 중반으로 따지면 25년 이상 오랜 그 인연이 있습니다. 국민의당 사무총장으로서 또 외통위 의원의 활동을 볼 때 역시 내가 알던 이태규 의원답게 명석하고 치열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중도 한미주의 원칙에 입각한 깊이 있는 의정 활동이 아마도 우리 정부 책임자들한테는 보다 바르게 정책을 수립하고 펼쳐나가는데 큰 아마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태규 의원님, 올해는 이태규 의원님도 더욱더 도약하는 하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어떠세요? 그 이용선 의원님은 정말 제가 이제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저를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이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용선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진보를 지향하지만 그래도 이 현실적 사실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해법을 모색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의원들한테도 귀감이 되고 제가 많이 배우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이 자리를 들어서 이용선 선배님 저 이렇게 평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새해 건강하시고 더 큰 발전,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후배로서 정말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이태규, 이용선 의원이 원칙과 합리를 바탕으로 실용적 중도 정치를 펼쳐나가는 이태규 의원을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님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1990년이죠. 소위 꼬마 민주당이라고 해가지고요. 당직자로 정치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정치를 그렇게 일찍 시작하게 된 계기랄까요? 소신이랄까요? 저는 뭐 이제 정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80년대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시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또 6월 항쟁도 있었고 그래서 직접 거리의 현장을 뛰든지 아니면 또 도서관에 있더라도 이 세상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갖고 살았었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한 뒤에 이제 사회 진출을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그때 이제 재야 출신의 한 국회의원을 저희가 초청해서 강연을 들었었어요. 바깥에서 사회개혁이나 이런 거를 열심히 하는데 이게 와서 내가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까 바깥에서 시민사회단체 100개가 하지 못하는 일을 국회의원 한 명이 노력하면 할 수 있겠더라. 그런 쪽에서 이 제도 정치에 대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좀 관심을 가졌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이런 가운데서 그때 마침 또 이 3당 합당이 이루어지고 그 3당 합당의 어떤 그 불합리와 부당성에 항의해서 이제 개혁적인 그 정치인들이 모여서 꼬마 민주당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채에 제가 일기로 들어가서 이제 정당 활동을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 이제 보좌진 활동도 하고 제가 다시 이제 국회의원도 돼서 직접 이제 의정 활동을 하게 되는 뭐 그렇게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겪어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원님과 관련된 말들을 살펴보면요. 중도 실용주의자, 중도 실용 정치 이런 말이 있어요. 어째서 이런 말들을 들었을까요? 제가 이해하는 이제 중도 실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이 기계적인 중심이 아니라 어떤 그 최고의 어떤 그 솔루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중심을 잡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과학적 접근과 어떤 실용적 사고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
뭐 이런 거를 이제 기본으로 하는 이제 정치가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대 사회는 굉장히 중충화되고 다원화된 사회고 거기에 대한 모든 모순이나 갈등들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경우에는 이제 보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현명할 수도 있고 또 진보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문제를 더 잘 풀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죠. 네. 이 진보와 보수의 관점이 융합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이제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중도 실용 이런 정치를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되는 쪽으로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오래전부터 해왔고 지금도 그런 세력은 굉장히 미미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확고한 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태규 의원님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민께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부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굉장히 안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보를 미리 안 내부 정보자라든지 관련된 이 회사를 인수하려는 그 인수하는 불법 M&A 세력들이요. 그 정보를 가지고 공매도를 이제 참여합니다. 그럼 공매도 때려버리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주식은 떨어지잖아요. 그 회사의 그 시총은 떨어지면요. 그 회사를 또 불법 M&A 세력들이 인수를 합니다. 그런 어떤 되게 불건전한 순환 구조 때문에 그 공매도라는 거에 대한 불신이 엄청 커진 거고요. 우리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요, 개인 투자자 비중이 90%가 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비정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기관의 그 장난에 개인들이 되게 피해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근데 알기로 이태규 의원이 2018년 정도에 처음 문제를 제기하셨고요. 그 뒤로 꾸준한 그 노력 끝에 지금 법이 통과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은 이렇게 꾸준한 노력과 관심이 있어야 결국은 이게 시행될 수 있다. 그 부분에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제 공매도도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소위 이제 동학개미라고 하는 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한 800만 명 정도 있다고 이렇게 추산이 되고요. 그런데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기관 투자자에 비해서 기업 정보나 투자 정보나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정보의 비대칭적 위치에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조직적인 불법 활동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하락을 전제로 이렇게 운영되는 제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개인 투자자 좀 불리하다. 이런 부분 이제 오랜 이제 그런 민원 사항이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나 이런 위법한 공매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또 거기 그런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얻은 금전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적인 장치를 이 법을 통해서 좀 만드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 어떤 주식 잔고를 우리가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가 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공매도 자체를 사전에 방지해야 되겠다.
뭐 그런 취지에서 이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 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네네. 공매도가 이제 불공정 거래와 연관성이 있다 예.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감시 시스템입니다. 누적된 이렇게 취합된 불공정 그 데이터들을 네. 이제 AI 시스템으로 넘겨서 보다 강력한 이 스크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것 이것이 이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이 가끔씩 이렇게 급락할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를 통한 이제 불공정 행위가 더 예측이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서킷 브레이커, 이 공매도 차단을 좀 하는 그런 이제 제도적인 어떤 그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또 현재 이제 그 공매도를 하게 된 주식을 차입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차입을 할 경우에 이거를 60일 이내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은 사실 상환이 무제한이거든요, 기한이. 네. 굉장히 이제 불공정한 거죠. 기울어진 이 운동장을 균형 있게 좀 맞춰주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금 공부하고 또 주식 그 시장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좀 계속 좀 수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자,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전에 또 국민 한 분께서 의원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협박에 시달렸다며 오늘 새벽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다는 그러시진 않으시면 몇몇 입주자분들께서는 내가 월급 주고 하는데 니네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왜 그렇게 하냐, 내 월급 받으면서 생활하는 것들이라는 좀 비하적인 발언들을 점점 하실 때가 있거든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부당 명령을 하지 마라, 뭐 폭언 폭설 등을 하지 말라는 금지 처벌 규정은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경비원들 분들이나 저희 관리소 직원분들이 그냥 소가리만 하고 따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입대위나 이런 입주민들이 내가 갑질을 하면 내가 처벌받을 수도 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데 있어서 진짜 이태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아파트 경비원 등 이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이 갑질하는 분들에 대한 뉴스요. 저희가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뉴스를 보고 혹시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저도 이제 그 우리가 가장 이제 충격적인 뉴스가 한 그 아파트 주민의 사실 못된 행위죠. 못된 행위라서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유, 네. 정말 굉장히 참담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그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서 그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억압하거나 거기에 갑질하는 거, 이거는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힘을 합쳐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보다 아름답고 정말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아파트 주민들이나 또 기타 다른 사람들이 아파트 경비원이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규정 외에 업무를 시키고 또 괴롭히고 뭐 이런 부분은 완전히 조금 우리 사회에서 물리쳐야 되겠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 법안을 냈습니다. 자,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22년도 하면 가장 큰 이슈가 아무래도 대선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행보 궁금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아갈 것 같은지 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강력한 두 정당의 후보들이 그동안 양강구도를 이제 유지해 왔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주기 시작하셨고 또 가만히 찬찬히 뜯어 보니까 정말 도덕성의 문제 또 미래 비전
정책 역량에서 훨씬 내용이 좋거든요. 내용이 좋으니까 안철수를 다시 보자. 안철수를 재평가해야 된다. 이런 이제 여론이 바닥에서 일어난 거고요. 저희는 이럴수록 이제 더 겸허하고 겸손하게 그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위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는 어떤 그 우리 당만이 아닌 정말 시대가 요구하고 또 국민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어떤 그 현안 해법을 같이 갖고 가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좀 다지게 됩니다. 네, 오늘 그러면서 이태규라는 그 의원님에 대한 또 재발견도 한 느낌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이루고 싶은 꿈, 소망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20대 때도 그런 거죠. 모든 국회의원, 저도 포함돼서 조금 이제 국민들께서 늘 국회의원들이 이제 밥값도 못한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300명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좀 밥값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더 좋은 정권 교체를 통해서 정말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서 이 지금 한국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세계 그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환경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정부, 유능한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도 여의도 해서 최대한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 위기 극복에 같이 좀 부족하지만 역할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저희에게 동료 의원 중에 이분은 꼭 추천하고 싶다, 칭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좀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현재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의원을 칭찬 대상자로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입니다.